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참 재미없는 선거 같네요. 선거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데 전혀 분위기 뭐 코로나 때문인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거를 지켜본 게 한 30년 쭉 보면서 이렇게 시시한 선거 무슨 지방 선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나 참 희한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야당 미래통합당인가요? 개헌 저지선 득표라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의지와 개헌 저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겠느냐는 게 지금 오늘 던지는 화제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는 뭐 어떤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금방 아실 거고요. 제가 계속 지켜본 거는 그 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총리 대통령 대행할 때도 기사를 쓰면서 지켜봤는데 저 양반 참 착하다. 그래서 문제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잡은 주제는 무난한 사람 황교안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건지 쿠어바디스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덕택에 실정을 덮을 수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디로 갈 건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두 사람이 지금 어쨌든 지금 서로 정적으로 다투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어떻게 교직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되는데 두 사람 다 참 도찐개찐 무난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라서 과연 이 큰 난국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질문입니다. 우선 야당을 볼게요. 김대호 후보를 제명했죠. 왜 제명합니까? 아니 김 후보가 한 말이 그렇게 문제인가요?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차명진 후보는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차 후보가 한 말이 오히려 조금 심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보게 되면 또 그것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탈당 권유를 했는데 좋습니다. 근데 이 어쨌든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이 싸울 때는 싸움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윤리의 법칙은 전쟁터에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서는 즉결 처분도 있고요. 전쟁 자체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전시법이 통하는 것이지 일반 윤리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갖다 대면 백전백패합니다. 따라서 사령관들한테는 그 사형수들을 살려내서 전쟁터에 보내지 않습니까? 공을 세우면 살려주는 조건으로. 그런 죄수대대도 운영하는 건데 이기는 게 중요할 때는 보통의 법을 통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 정치에서 가장 큰 전쟁이 선거인데 선거에서 이렇게 평시의 법을 적용시키는 걸 보면서 내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말라는 게 격언인데 말을 갈아타서 되나요? 뭐 조금 더 보게 되면 이걸 보게 되면 이 공천을 책임진 사람이 김용호 전 국회의장인데 그 양반도 참 무난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공부도 많이 하신 건 다 좋고 똑똑한 건 아는데 그 같은 급수에서 보게 되면 무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는 어떠한 사람들을 장수로 내세워야 되는지를 보질 않고 그냥 흠없는 사람들을 내세웠거든요. 예? 이거 상당히 안일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백전노장 노련한 사람들을 내세워야 되는데 왜 이랬느냐. 이게 무슨 얘기하면 살려고 하다가 다 죽는 경우 있죠. 위험한 거 서로 회피하다가 결국은 큰 사고 당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야당이 계속 여당 프레임이 만든 프레임에 말려들었어요. 여당이 협조적인 언론을 동원해서 계속 명분으로 끌고 간 거에 계속 말려드는 게 보였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이길 줄 알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용호, 황교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 여당의 대표나 공천위원장이 되면서 공천을 했겠죠. 네. 흠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구시대에 뭐 나이 많은 사람들 안 된다 하고 계속 여당이 주장하니까 거기에 그것이 이제 거기에도 뭐 일부 언론도 지금 굉장히 정부의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보도하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신진을 공천했다가 뭐 이제 선거가 다가왔다가 또 지금 또 이제 세월호 발언하고 뭐 세대 문제 갖고 또 이렇게 뭐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우선 황교안 대표가 이낙선 후보하고 종로에서 붙게 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에 말려든 거예요. 예? 황교안 씨가 언제 뭐 종로에 갈 뜻이나 있었나요? 허허허 웃고 갔죠. 무골 양반처럼. 그렇게 싸워요? 그거는 평시에 인격자로 행동할 때 하는 거고 전쟁터는 다릅니다.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 전쟁에 이기려면 전쟁터를 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한 무대를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쉽게 더 설명하면은 내가 누구랑 경쟁할 때 내가 농구를 잘하면 농구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축구를 잘하면 축구는 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거 말고 야 탁구 해보자 해서 탁구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를 이겨가는 게 게임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게임을 선택하지 못하면 하다못해 유리한 구장이라도 잡아내야 됩니다. 네? 제3국에서 하더라도 유리한 그것을 계속 이 천시하고 지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을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 이걸 잘하는 게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미국하고 정면 대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와 기싸움 할 땐 싸울 듯이 하다가 치킨 게임 만들어갖고 딱 게임 구도를 몰라하니까 정면 충돌을 하는 구도로 가게 되면 미국도 살고 싶으니까 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북한이 30년 노력해서 지금 핵무기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움은. 아, 이 게임을 설득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업도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안 돼요. 사업도 실패해요. 무난한 사람들은 무난한 세계, 종교계, 선생님 이쪽으로 가야 되죠. 정치나 기업, 군인 이런 세계는 싸움꾼들이 가는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요즘 기자들이 너무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이 착한 사람들이 너무 판단을 안일하게 하거든요. 문정부가 실정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누구를 내보내도 이긴다는 자만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김용호 같은 분을 내세워서 뭐 흉없는 사람 공천하라니까 참 순둥이들 많이 내보내갖고 누가 누군지 도토리 키재기로 지금 뭐 고만고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역전된 거는 코로나 사태로 일단은 보입니다. 뭐 재난지원금도 있고. 근데 못 봤던 게 있어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가끔 운동하다 들어보면은 젊은 부부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정부 참 못해. 근데 지지난 정부는 더 못했어. 이런 표현들.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잘 하는 면이 있었으면 방어를 해주려고 할 텐데 방어하게 되면 오해받고 못한 게 맞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이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는 낫다고 보는 겁니다. 네, 보수들 너희 뭐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침묵하는 보수가 아니라 침묵하는 젊은 세대가 있었어요. 그걸 놓쳤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누구를 내세워도 흠만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찍어줄 줄 알았죠. 지금 그것이 아닌 걸로 지금 보여서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더 못했다. 과거에 거드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젊은 세대들의 지금 판단이죠. 좋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선거는 해봐야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여야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과연 선거 이후에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다 여야 막론하고 순둥이 출신 정치인들만 나왔고 서로 적개심만 조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했습니다. 오늘 나온 건데 한국 최대를 나온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2018년 1년 동안 1년 이상 김정숙 영부인께서 청와대 상춘제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 과외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여성 경호관은 2016년에 입사고 실력도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데 처음 들어와서는 이제 그 선발부라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 가게 되면 그 미리 가서 이렇게 점검하는 그 팀에 있어야 되는데 잠깐 있다가 바로 가족부로 옮겨서 대통령 가족들 근접 경호를 하면서 수영을 가르쳤다 이겁니다. 네. 왜 이런 보도가 나올까요? 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유능한 분이 아닙니다. 이런 가족들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우리 김 여사께서는 과거 부산에 있을 때 일본 다도를 상당히 즐겼던 분이세요. 근데 남편분께서는 뭐 반일 내세우면서 지소미아 어쩌고 저쩌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과 우리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거의 나온 게 없어요. 문 대통령은 책이 있어서 좀 알려졌지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온다는 거는
내부 통제가 안 된다는 거고 약점이 많다는 얘기죠. 네. 또 이번 선거에서 이런 게 최근에 나온 게 보니까 그 문 대통령 지시로 기무사 촛불 사건 때 계엄 문건을 수사했던 검경 하수단 사람들이 1번을 찍어라라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하는 얘기가 현 정권이 10년은 가야 우리 군생활 유지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전원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이 사건은 처음 났을 때부터 저도 이거는 엉터리 조작 사건이라고 뭐 기사를 썼는데 기어코 이 정부가 꾸며서 기소를 했다가 무죄 나왔잖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맹점이 많은 실정이 많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벌어질까요? 그 윤석열 총장이 선거 끝나면은 어떻게든 정부는 자기나 이기면 손을 대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조국 가족을 파기한 것이 검찰이니까 검찰총장 가족도 지금 장모가 문제가 있다니까 어쩌는지 보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면서 뭐 자진 사퇴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잘라버렸죠. 네. 따라서 총선에 승리하면은 윤 총장 나가라고 할 겁니다. 이 총선에서 이기면은 실정이 많았던 이 정부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해서 아마 다시 적폐청산을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저는 기자로서 판단은 박근혜 탄핵은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그건 무리인데 무리였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그 사법부 재판을 하고 있죠. 꼼짝 못하게 사람들을 만들어놓고 몰고 가는데 또 계엄령 무건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 꼼짝 못해서 군인은 꼼짝 못하게 해놓고 지금 끌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 게 이번 총선에서 좀 판도가 바뀌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실패하면은 못 밝혀지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아예 반대 세력을 없애서 적폐청산을 다시 드라이브 걸 수가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재난지원금 이거 제가 예상한 대로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나올 텐데 그거 받느라고 이제 분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쭉 들어보니까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먼저 주려고 하는데 돈을 막상 모아보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밖에 줄 돈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 돈 만들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애를 쓰고 있는. 돈도 얼마 안 될 겁니다. 중앙정부는 한 100만 원 나가겠지만 지방정부는 얼마 안 되는데 생색은 먼저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귀에 먼저 꽂히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죠. 뭐가 옳은지 모르는지. 자, 경제는 더욱 나빠지고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누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든 대한민국의 위기인데 위기는 또 문정권의 위기가 되는데 그러나 촛불 시위 때처럼 거리에 나와서 저항하는 세력은 없을 것이다. 민노총 같은 정치 주동 세력이 없습니다. 보수권에는. 그 사람들은 계속 인민민주주의로 가자면서 있는 자들 거 걷어갖고 내놔 이럴 거고 기업들 망하든 말든 그거 뭐 알 바 아니고 내먹을 거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반동으로서 이제 권력층 비리나 이런 게 자꾸 나올 텐데 그리고 또 방역과 경제 살려야 되는데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대한민국은 분열로 갈 거고요. 예. 그리고 탈핵 정책 같은 건 분명히 실패한 정책인데도 뒤끝이 구말리라고 바꾸지 않을 겁니다. 경제 나빠져도 소주성은 그대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뭐 온라인으로 학생들 공부시킨다고 하는데 올 가을 11월인가요? 10월에 있는 대학 입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지금부터 걱정하면 무리인가요? 그때 학생들은 모아놓고 시험 봐야 될 텐데 그 추워지는 계절에 어떻게 할 겁니까? 운동장에다가 시험 볼 건가요? 아니면 방역 실패하면은 교실에서 본다면 너무 촘촘할 텐데 운동장에서 시험 볼 건가요? 그럼 그 추울 때 해도 되나요? 이런 것도 지금 고민해야 될 텐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갈 겁니다. 그게 벌어지면 그렇게 되면 또 언론이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당이 만약에 이긴다면은 권력 잡고 뭐 적폐청산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끌고 가겠지만 실정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여당이 피해갈 방법이 또 있어요. 위기를. 뭐냐? 만약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해갖고 통일하기 위해서 연방제 통일안이 들어가 있는 개헌하자고 떠들면요. 아이고 이런 실정 문제 다 잊혀져 코로나처럼 덮어버려가지고 그걸로 또 싸우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임기 다 채우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 한 게 없는 거 싸우다가 세월 다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북한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미 문 대통령을 소대가리라 그랬으니까 쉽게는 안 만나주는데
한국 흔들기 위해서 뭐 주사파들이 막 떠들면 그거 만나자 막 이렇게 흔들어 되겠죠. 흔들겠죠. 네. 이 와중에 누가 공간을 얻는가 하면은 민주당에도 보수적이고 정상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좌파들, 주사파들이 자꾸 공간을 만들어요. 북한하고 연결해서 뭐 해보겠다고 되고. 자꾸 우리 사회가 흔들릴 겁니다. 체제가 흔들리고 지금까지 옳다고 믿은 것들이 거짓인가 의심하면서 혼란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북한에게 고개를 숙이는 아부 세력이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평화주의자, 우린 전쟁하기 싫다, 북한하고 하나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큰 위기를 갖고 온다는 건 싹 감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한 게임을 선택하고 유리한 운동장을 선택해서 글로 자꾸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갑니다. 알면서도 끌려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항전 안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항전을 피했더니 결론적으로 죽는 것이다. 그거 왜 있었죠? 응? 나치가 뭐 할 때 나는 내 일이 아니라서 안 했고 뭐가 할 때 그것도 내가 아니라서 모른 척했고 뭐 했더니 마지막에 내가 잡혀갈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꼴이 올 것입니다. 북한한테 질질 끌려갈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숨어서 끌고 가는 문재인 정부를 아파트처럼 끌고 가는 세력들은 정의가 없습니다. 걔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하고 계엄령 사건을 보게 되면 계속 뭘 떠들어서 처음엔 불명이 불인데 불의가 나중에 없어지고 정의로 돼요. 탄압받는 것만 오히려 강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적개심이 너무 강해. 이 사람들 싸움꾼들이 프로예요. 근데 그 프로에 붙으려면 프로를 붙여야 되는데 프로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이미 그 힘에 놀려서 문재인 정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제법 많은 사람들도 금태섭 같은 사람들도 지금 뭐 공천을 못 받고 밀려나니까 입을 닫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법 많은 언론들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군인, 검사, 뭐 윤석열 제외하면 거의 지금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나대봐야 자기만 손해다. 연금 못 받는다. 국정원도 이미 월급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제 기독교 등의 종교기관에서 좀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거기도 지금 내분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리더가 아니다 하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정작 싸움은 못 나오고 있죠. 뒤에서만 웅얼웅얼거리고 있을 뿐이죠. 이게 이제 망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당을 견제할 야당에는 투사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순둥이가 아닙니다. 아니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은 조금 굉장히 나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쓸 줄 아는 리더가 있어야 이겨요. 순둥이들을 데려놓고 하라 그러면 이길 것 같죠? 못 이깁니다. 이기는 사람은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선거 이후에 닥칠 대한민국 총체적인 위기도 돌파할 수 있는데 못합니다. 지금 제가 선거를 잠깐 야당을 보면서 우리 황교안 대표를 보면서 연세는 김종인 선생이 훨씬 많은데 패기로 보게 되면은 발언하는 거 보게 되면 황교안이 대표가 김종인 선생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김종인 씨가 오히려 100점 노장이라는 얘기죠. 너무 없어요. 김종인 선생의 눈에 띈다는 거는 야당의 지금 불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만만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내세워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끌고 가는 주사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 자들은 싸움꾼들입니다. 지금 미 대사관 앞에 가보면 혼자 딱 서서 이렇게 1인 시위하는 사람들, 대기업 앞에서 혼자 틀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 아주 체력도 좋고 다부진 사람들. 도대체 젊은 사람이 그 시간에 그렇게 시위 혼자 할 수 있는지 난 이상해요. 일을 안 해도 되나요? 그리고 또 우리 야당이라고 하는 보수 세력들은 또 만만하고 착한 황교안을 내세워서 착한 보수 보여주다가 지금 암울한 미래를 만드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게 좋으신가요? 역동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위기를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참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하겠다고 나섰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